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12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 시장 얘기하고, 연말 대주주 물량 이제 양도세 문제 관련해서 물량과 관련된 부분 얘기 잠깐 간단하게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따로 한번 말씀을 한번 주셔야 되겠고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전망이나 시황, 강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부분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일단 이 국채 시장이 일단은 열리지 않았었죠. 재앙군인의 날로.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유럽 쪽 상황을 놓고 보면 국채금리가 조금은 안정을 찾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좀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됐었고요. 뭐 경제 지표는 따로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플레이션의 종류에도 보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원가가 상승하는 이 공급 주도의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소위 얘기하는 연초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착한 인플레이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주 건전한 방식입니다.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서 일반 근로자들의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늘어나게 되고 그 늘어난 월급이 소비로 이어지는, 그래서 경제가 또 성장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너무 과해지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요.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공급 쪽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공급망 훼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 두 개는 좋지 않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관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상승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공급망 훼손과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부족, 구인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거나 미국 뭐 전문가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물론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돼서 문제가 될 걸로 지금 보지 않는 전문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거 그래도 오래 갈 거야 라고 아직도 보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다만 뭐 연준 얘기대로 이 부분이 계속 지속돼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차 북미 시장 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망의 가장 이 메인에 서 있는 이 섹터가 자동차 섹터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칩 문제잖아요. 이 부분이 8월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피크는 지났다. 지금 9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계획한 대로 지금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인 거, 그건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계속 이 상황이 진행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갑작스럽게 매우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크게 진행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 반응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앞으로 이거는 대응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크게, 시장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상황은 현재까지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올 한 해 이에 대한 우려를 받을 만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부정적인 이슈로는 미국 쪽에서 EU에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침공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좀 경고를 줬다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 반면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올림픽에, 동계올림픽 내년 2월에 열리게 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미중 간의 기후 협약 공동 선언문이 나와가지고 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아직도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부분은 분명히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15일 밤에 있게 될 미중 정상회담의 화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얘기들이 좀 나왔던 부분도 어제 시장에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결국 지분 매각을 했죠. 지분 매각을 하면서 어제 그저께 이제 되게 많이 내렸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지분 일부와 그다음에 스톡 옵션을 일부 행사를 좀 했던 상황인데, 이게 과거에 이미 9월 달에 이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매각에 관련된 스톡 옵션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스톡 옵션과 관련해 가지고는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고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놓고 시장의 반응을 미리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한번 던졌던 것 같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아무 말 없이 이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번 중간 다리를 한번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급락을 막기 위한 아마 그런 거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광고제였는데 사실 좀 많이 의미가 퇴색됐죠. 이 매출 자체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고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어제 나스닥이 0.5%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 이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를 할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갭으로 띄우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제 예상보다는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만, 차트를 보시면 지금 뭐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즉, 이 15,500포인트 아직 지지 테스트 끝나지 않았다. 좀 더 남았다. 오늘 그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건 15일입니다. 15일, 미국 시간 15일이에요. 우리 시간 15일 밤이 될 것이고, 15일 밤, 그 다음 16일 새벽, 이렇게 될 텐데, 15일 밤에 미중 정상회담, 요거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 안에 내용 안 나와도 구체적인 내용 안 나와도 된다 그랬어요. 둘이 일단 그래 뭐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정도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대신 싸우고 끝나는 상황만 아니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지출 법안.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단 미국 내일 하루인데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조금 해보면요.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 매수, 제가 최근에 우리 시장 조금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어차피 수급이 지금 메인인데 코스피 매수, 현물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최근에 비하면 지금 조금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나마. 더군다나 여기에서 삼성전자 뭐 매수량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매도는 아닌 쪽.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장이 돌아서기 위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수급이 워낙 몇 달 동안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투심은 계속 약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일부 아주 소수 테마들 그중에서도 소수 테마의 소수 종목들 시총 큰 애들 중심이었는데 이런 애들만 뭐 NFT든 뭐 메타버스든 이런 거 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NC소프트가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시장에서 수급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만 더 몰리는 쏠리는 쪽으로만 더 쏠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와서 좀 좋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조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조금씩 시장 수급이 개선세가 나타났는데 오후 시장 들어서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오늘도 현재 시간으로 보면 시장 전체적인 수급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가장 괜찮습니다. 물론 오후 시장 들어서 다시 또 밀릴 가능성 아직 배제할 수 없겠죠. 이번 주 계속 그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 일주일간 처음 조짐이 나타난 게 이번 주였는데 이번 주 조짐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오늘이 일단은 현재까지 수급의 어떤 방향이나 이 우호적인 크기가 가장 좀 괜찮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난한 모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제 이게 제가 무방에서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린 거라서 오늘 반등 가능성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오늘 갭으로 너무 많이 띄우고 시작을 했어요.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양봉 몸통을 띄워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갭으로 띄운 폭이 크면 클수록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갭으로 띄워놓고 몸통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나마 아직까지는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끝까지 봐야 될 부분이에요. 끝까지 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제법 괜찮습니다. 물론 월요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상간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변화가 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아직 하락 추세에 있는 이 추세 저항선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은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다만 끝까지 이 상황을 지켜주어야 한다. 네, 그 부분이 오늘의 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괜찮잖아요. 지금 선물 자체도 아직 선물도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선물도 일단 들어와 주고 있는 상태고 코스피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래서 지금 현재 흐름은 괜찮은데 오늘은 몸통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요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연말 양도세 부과 문제 때문에 대주주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우리나라 뭐 매년 해왔던 연례 행사처럼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작년은 약간의 예외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 나왔었죠. 작년 11월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덜 했는데 작년 11월 요 단계 그리고 12월 요 단계 10월 달까지 이렇게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 좀 있었었고요. 작년 부분에서 요게 있었었고 요런 정도의 모습을 보였었고 재작년을 놓고 보면 재작년이 이제 좀 전형적인 형태잖아요. 작년은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고 보면 작년 11월 달 12월 초까지 요런 모습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정상적인 형태, 대주주 회피 매도, 특히 코스닥 쪽에서 중소형주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부분은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밀리는 정도의 흐름, 지난번처럼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그러면 또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느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큰 근거 1번은요. CFD 계좌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특히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11월 말에 이제 11월 뭐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순 정도까지 대주주 회피 양도세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부분이 CFD 계좌에서 나온 거죠. 여기는 이제 금액들이 워낙 크니까 이제 그래서 나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의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개인들에게는 제법 많이 개인들로부터 저변은 확산이 됐습니다만 대주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 큰 금액을 갖고 있었던 소위 큰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계좌에서 조금 빠져나간 부분들도 제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던 게 이제 신규 계좌 새롭게 이제 매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됐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은 기존 패턴대로 기존의 법대로 규정대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일부 남아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크게 이번에는 나올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뭐 이 물량도 관련이 있고 다른 물량들도 관련이 있겠지만, 길게 보면 6월부터, 짧게 보면 8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 급락세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들이 있었었죠. 이 과정에서 신용 반대 매매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이 구간들에서 보면 뜬금없이 코스닥 중소형주들 진짜 급락 나오는 경우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그 물량들이 이 물량들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 빠져나갈 물량들은 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주구장창 빠졌던 이 구간에서 CFD 계좌 중에서 빠져나갈 물량들이 이 중간에 이런 규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물량들이 조금 더 빠져나갔고, 그게 우리 시장을 더 약하게 만들어 왔던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걸로 보여진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물량이 앞으로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과거만큼의 영향은 훨씬 적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 바닥권을 지금 쌍바닥을 아직 못 찍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찍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CFD 계좌, 그러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에 의한 지수 눌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진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장이 이제 뭐 만약에 9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 우호적으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 근데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꺾여가지고 다시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철강 섹터들, 오늘 뭐 무방에서는 장전에 말씀을 좀 드렸죠. 장전 브리핑에서. 그리고 반도체 섹터 오늘 반등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시장을 지금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일단은 2차 전지 섹터들도 조금 괜찮은 모습들.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더 수급 확산이 좀 더 강하게 좀 일어나면 시장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장세가 지금까지 수급 자체가 워낙 안 좋았고 투심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게 확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서서히 바뀌어 나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이런 식의 흐름들이 며칠만 더 진행돼주면 확실히 이 시장 안정성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됩니다. 한 2, 3일만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나와주면 시장 확실히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꼭 이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시장의 수급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자, 오늘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크래프톤, 삼성전자,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 조금 눈에 띄는 편이고요. 뭐 매도 상위 쪽에서는 NC소프트 오늘 뭐 예상과 진짜 예상하기 힘든, 어제 민미미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민미미의 대가를 그냥 바로 치르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NC소프트, 그 다음 셀트리온 정도가 매도 상위 쪽에서 조금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매수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컴투스, 에코프로비엠, BH, PNT, 천보,
동진세미캠, HLB 지금 보시면 대부분 2차 전지잖아요. 이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매도 상위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도가 제법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휴젤, 원익 IPS, JYP 엔터, 골프존, YG 엔터 뭐 이런 정도가 매도 상위 쪽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정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컴투스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 자리 지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거 깨지면 여기까지 봐야 되고 여기까지 내려와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장중 지금 조정으로 여기까지를 거의 비슷하게 찍은 상태죠. 찍은 상태라고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 안착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생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 지지 가능성을 조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은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돌려갖고 위로 이렇게 돌려준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조금 더 옆으로 길 가능성, 지금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간다면 이 자리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다음번에도 돌파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어요. 대신 맞고 한번 밀렸다 그 다음번에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든 지금 이 자리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다면 15만 6천 원 이 자리를 5천 원, 6천 원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그다음 16만 6천 원 정도 있는 이 자리 부근을 계속 부근에서 기간 조정을 계속 만들어 준다라면 18만 원짜리 돌파 테스트를 2번 정도 더 진행하는 가운데서 돌파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씀드린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NC소프트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어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오늘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어제 이렇게 하단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일단 이 74만 원 정도, 4만 5천 원 이 정도 자리를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볼 수 있는 자리가 대략 70만 원 전후 정도 자리입니다. 살짝 이탈을 하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만 마감돼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마 지금 오늘 주의지금 딱지를 붙였던 부분에서 어제 한 계좌에서 너무 크게 돈이 들어왔잖아요. 5천억이 들어오고 1,500억 나갔으니까 한 3,500억 들어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요 자리만 지켜준다면, 이 자리 이탈 안 해야 돼요. 70만 원짜리 이탈을 안 해야 되는데 요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옆으로 조금 기면서 조금 소화 좀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77만 원짜리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70만 원짜리를. 요 부분이 지금 현재 NC소프트 상황에서의 관전 포인트,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 자리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